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은 목사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에 대해서 이것이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은 꾀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참으로 이것이 당한 사람이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는 여의도의 정치에 대해서 명품 백은, 사실 디올 백은 창고에 이미 있고 김건희는 함정으로 몰아넣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 한동훈 이 위원장도 공작 정치고 선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이거 이제 사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앞장을 서서 그 김경률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사죄를 무릎 꿇어 사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하고, 또 이수정 그 교수 이제 수원으로 이제 이번에 이혼으로 나가는 유명한 그 여교수도 그런 말을 하고, 하태경도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얼마든지 방어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민주당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면은 이건 뭐 아무 일도 되지도 않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심각한 위기로 지금 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 위원장은요, 언론의 도덕성을 더럽힌 서울의 소리는 함정 몰카 취재에 대한 이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국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요, 알 권리를 앞세운 언론 취재 정당성보다 상위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게 더 큰 범죄다. 범죄로 이것은 오히려 이것을 단초를 가져다 준 최재형 목사,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정강훈 목사의 특별 생방송에 우리나라의 그 최대의 인정받는 김학성 전 강원대 법학 교수 학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북한의 공작 함정과 범인의 의혹과 이 청탁 금지 금품 제공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빨갱이 목사가 왜 그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러냐? 최재형이는 이제 여러 번 글을 썼는데요. 첫째,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라고 떠든 인간이에요. 또 하나는 이 백두 혈통이 만들어질 때 그 혈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인민들이 뽑아가지고 수령이 지정을 했다. 그렇게 이제 하는 이양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을 받거나 청탁금지 8조인데 사항은 공무원의 배우자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님. 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항 또는 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뭔가 하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저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분명하죠? 네. 배우자도.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직자한테 바로 주지 않고 배우자한테 줄 확률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5항을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5항이 최재형 목사건입니다, 목사님. 저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항은 저건 이제 최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4항은 김건희 여사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혹시 22조가 보면 22조는 처벌 조항이거든요. 네. 처벌 조항인데 처벌 조항. 이유를 보면 자신의 배우자가 8조 사항을 위반하여, 8조 사항이 뭔가면 배우자가 받지 말도록 한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그 남편이 알았어요. 알고도 이런 신고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남편을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이혼은 김건희는 받아도 처벌을 못하네.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구나. 네. 그거를 그러면 배우자가 모르고 있을 경우는요? 뭘 몰라요? 배우자가? 배우자 남편이? 네, 남편이. 남편이 모르고 있으면 더 죄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거야. 이제 둘이만의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윤 대통령이 네.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알 수도 있고. 아니 몰랐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알면 누가 아니 그런 거를 밖에 거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 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대통령실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 포장을 뜯지도 않았어요. 사용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짐작컨대 김건희 여사가 그 순간에 이걸 탁 칠 수가 없어서 안면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사업도 했던 사람이니까. 같이 했었어요. 뭐 안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김건희 아버지하고 친구였었대요. 예, 그러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최재형 아버지하고. 그 안면이 있으니까 바로 그거 갖다가 도로 가져가라고 막 소리치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놈이 나쁜 놈이구만. 그랬는데 그렇구만. 그렇죠. 그랬는데 그 사실을 나쁜 대통령이 놈이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물건을 손 뜯지도 않고 대통령실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요. 그렇지. 그렇죠? 예. 예. 근데 3호를 보시면요, 그 밑에 이걸 확대 설명하면은 사실은 신고해서 그 국가 그 대통령실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에다가 그 정상적으로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창고에 있다가 나중에 기록물로 넘어가는 기록물로 거예요. 기록물로. 그 임기가 끝났을 때는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백을 사용한 적도 없고 네. 물품을 뜯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저 대통령 거기에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제 3호를 보면 저게 재밌어요. 8조 5항을 위반하여 그 뭔 말인가면 조금 전에 누구든지 그 배우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8조 5항이 그거를 위반한 경우에는요. 그 밑에 보면 저이 처벌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 사람이 걸려들은 거네. 준 사람은 네. 직무와 관련 없이 대가와 관련 없이 준 사람은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는 처벌되는 거고 처벌 조항이 있고 김건희 여사 건은 배우자의 문제는 배우자가 받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받았을 경우에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근데 준 사람 최재형 목사는 8조 22조 3호에 따라서 처벌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대법원 판례 가면 이 최재형이가 몰래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은 사는 공간도 되지만은 뭐 목사님 당회장실이라든지 교수 연구실이라든지 그런 이제 사적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비밀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촬영을 했다. 그럴 때는요 주거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아, 그렇지. 그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 시험을 보려는 사람이 네,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또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 보태서 말이죠. 또 이 범죄가 이 사람이 무슨 범죄가 있느냐. 최재형 목사는 수차례 방북하여서 3대 세습 북한을 옹호한 반미주의자로 이 사람이 한때는 그 전에 이 국가보안법에 한번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목사는 최재형 목사가 이번에 단초를 제공한 이 목사가 자신이 집필 한 저서를 통해서 북한은 정당한 나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자기의 그 책 글에서 왜곡된 반북 보도를 일삼는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성향의 수구 언론체들과 언론 매체들과 미국의 시각에 의해서 해석된 날조된 대북 정보들을 제공해온 역대 정권들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그동안 북을 철저히 악마화했다. 이렇게 친미 사대주의자의 이 언론들이 이렇게 지금 북을 악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통일도 이 연재 보도에서 또 통일뉴스라는 이 북매체 옹호 매체인데요.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요. 미국과 첨예하게 대결하다 보니 자신들이 지켜온 자주성과 국가의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일부 서방 세계가 북의 종교 실태를 왜곡해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인권 문제를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바로 알기 문답에서는 또 이런 말을 또 독재 국가의 전형적인 북한의 3대 세습을 두고 하는 말이 후계자는 혈통에 의해서 세습된 것이 아니다.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느냐에 따라 인민에 의해 추대되고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수령에 의해 낙점되는 것이 원리다.
세상 천하가 다 아는데 이 간첩이 하는 곳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이 오마이 TV라고 하는 이 아주 좌파 센 좌파 매체에서 이 지금 최재영 목사라고 하는 이 간첩과 같은 이 목사가 여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전파를 어떻게 확산 재생산을 하고 있는지 김건희라고 하는 것만 치면은요, 이 최재영 목사, 김건희 치면은요, 최재영 목사가 이 매체에만, SNS 매체에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김건희를 쳤습니다. 이 보십시오. 최재영 목사가 얼마나 여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지, 예. 아주 수백 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아주 도배를 하고 말이죠. 수백 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아주 죽이기 밟기 위해서 이토록 지금 하고 있는 예? 예, 여기에 백원종이죠. 함께 합세해가지고 예. 최재영 하면은요. 제가 헤아리 본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나옵니다. 최재영 목사만 쳐도요. 엄청나게 나오고 수백 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공작으로 이 정권을 완전히 타도하고 결국은 딜이 없겠다고 하는 의도를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고요. 보면서 우리가 같은 우파의 국힘당조차도 이런 문제를 오히려 공작 함정 이렇게 그 간첩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방어하고 공격하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국힘당으로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마저도 참으로 이게 참 굉장히 의심스럽고 믿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특별히 이 극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 김명순과 그 사람이 돈을 이 목사한테 최재영 목사에게 돈을 주고 금품을 이렇게 상품을 사다 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고향이다 해가지고 그 전에 지난해 6월달과 9월달 이렇게 두 번이나 결국은 선물도 계속 보내주다가 만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향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결탁을 해가지고 몰래 잠입 공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를 확산하고 좌파 매체들을 계속적인 학대 재생산을 한 것 그리고 주거 침입 이런 것들을 지금 오히려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런 그 보수 우파가 자 이런 데서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김건희 여사가 뭐 100% 잘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김정숙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이것은 뭐 세족치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